Hello everyone, welcome back to STS, Science, Technology, Economy, Strategy 등을 고민하는 곳입니다. 삼성중공업이 향후 한 수년 동안 FLNG 여러 건 순차적으로 최대한 7척까지 수주 가능한 것으로 보여서 이거 그동안 계속 산발적으로 추진되어 오던 것들인데 다시 한번 총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구글 사진 보시면 미국의 멕시코만 걸프 오브 멕시코, 약칭으로 GOM이라고 하죠. 루이지아나 해변에서 40마일 정도 떨어진 델핀 딥워터 포트의 사진처럼 FLNG 단지를 지금 건설을 한다는 겁니다. 일단 4척이 1, 2, 3, 4 이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그 옆 오른쪽으로 5번, 6번 이렇게 보입니다. 한 척이 다 FLNG 한 척입니다. 저거 이제 순차적으로 삼성중공업과 블랙앤비치 컨소시엄이 수주할 가능성 매우 높은 것 같습니다. 2019년부터 삼성중공업 블랙비치 팀이 PRE, Pre-FEED 프로젝트 다 했고요. FEED가 프론트 엔드 엔지니어링 디자인이라고 해서 만들기 전에 설계하는 거죠. 근데 2019년에 PRE, FEED 다 마쳤고 20년에 정식의 FEED 수주 받아서 그래서 완료했다는 겁니다. 2020년에. 그래서 그 당시에 이 프로젝트에 산업은행이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략 한 10억 불 정도 투입하는 것으로 그때 보도가 되었습니다. 최종 금액이 얼마인지는 조사해보질 않아서요. 일단 모르겠고요. 삼성하고 이제 블랙앤비치는 북미 지역에서 일종의 깐부 관계인지 저기 캐나다 세다 LNG 프로젝트도 지금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 캐나다 프로젝트도 PRE FED 다 끝나고 정식 FED 진행 중인데 원래 계획은 금년 말에 파이널 인베스트먼트 디시전 내릴 작정이었는데 약간 지연되었다라는 영상도 이전에 한번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영상으로. 그래서 미국 걸프 오브 멕시코 저 사업자는 델핀 미드스트림입니다. 그래서 미드스트림이라는 말 나오면은 여기서 바로 알아채야 되는데 석유나 가스를 최초로 유전이나 가스전에서 퍼올리는 그 업자를 업스트림이라고 하고요. 가령 엑슨 모빌 생각하면 되겠네요. 최종 소비자한테 공급하는 것을 다운스트림이라고 합니다. 다운스트림 대한가스공사, 우리 한국가스공사 다운스트림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미드스트림은 생산된 석유나 가스를 송유관이건 유조선이건 트럭이건 바지선이건 이렇게 철도건 운송을 한 다음에 정지하고 액화하는 요걸 담당하는 업자를 미드스트림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델핀 미드스트림이 어떤 업자인지 머릿속에 그려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FLNG 해상단지의 특징은 해저에서 가스를 채굴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기존에 가스 파이프라인이 있었다는 거죠. 그걸 활용해서 육지에 있는 가스, 육지에서 퍼올린 가스, 아마 셰일가스겠죠. 그거를 가스 파이프로 사진에서 보이는 1, 2, 3, 4 이렇게 보이는 해상 LNG 기지로 파이프 배송을 받아서 그러면 FLNG라는 떠 있는 배에서 LNG로 액화시키고 저장했다가 가스 운반선에 하역시켜주는 역할을 FLNG가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기서 이제 가스가 필요한 모든 배에 이제 하역을 시켜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륙용도 있고요. 미국의 다른 지역으로 가는 것도 있고 아니면 태평양, 대서양 다 건너서 유럽이나 아시아로 가는 그런 국제선도 있고요. 그래서 큰 배, 작은 배, 원하는 고객에게 다 하역시켜 주겠다는 겁니다. 델핀 발표로는 기존의 인프라, 거기에 가스가 이미 설치되어 있었다는 거죠. 가스 파이프가. 기존의 여러 인프라를 활용하기 때문에 최소한의 부가적인 인프라 투자를 하기 때문에 투자 효율성 극대화한다. 이런 게 특징이고요. 그래서 저 지역에서 최대 설비 용량이 연간 지금 1,300만 톤 계획하고 있다는 거고 삼성중공업과 블랙앤비치가 설계한 것은 우선 350만 톤 FLNG 한 척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지 사진처럼 순차적으로 4척까지 확장해서 1,300만 톤 이렇게 용량이고
그 옆에 있는 5번, 6번은 지금 별다른 설명이 안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추가로 조사를 해볼 예정이고요. 하여튼 내측까지는 확실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각각의 FLNG는 일종의 모듈식으로, 그래서 독자적으로 뭐 생산, 운영, 투자 이렇게 독자적으로 독립적으로 또 할 수도 있다. 물론 그 운하면 또 한꺼번에 할 수도 있고 뭐 그런 겁니다. 여기서 그 매우 주목할 점은 그 블랙앤피치는 이제 설계 전문 기업인데 여기서 적용된 어떤 그 기술이 첫 번째로 여기서는 가스 터빈을 사용한답니다. 가스 터빈. 기존의 LNGC 가스 운반선에서 사용하는 그거는 가스 엔진 아닙니까? 엔진과 터빈은 다르죠. 그래서 가스 터빈이 더 강력하고 효율도 더 높은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삼성중공업이 가스 터빈 관련 기술 축적하는 기회가 아마 되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주목이 되고요. 두 번째로는 저기 그 가스로 배송을 받아서 LNG를 액화를 해야 되는데 액화 시스템은 블랙앤피치의 특허 기술을 사용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지금 삼성중공업도 독자적인 액화 기술 특허 출원하고 지금 그 거제도에 시스템 잘 갖춰 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그 삼성의 독자적인 액화 기술 또 더 발전하는 기회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짐작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세 번째로는 여기서 그 공기로 냉각시킨 다음에 그 폐열을 재활용하는 시스템을 채택했다. 뭐 Direct Air Cooling and Waste Heat Recovery 이런 시스템을 채택을 했다는 건데, 그래서 연료 효율을 극대화시키고 온실가스 배출 최소화한다. 이거는 뭐 모든 시스템에 이거는 효율 극대화, 온실가스 최소화 이거는 다 이제 들어가는데, 여기서 이거는 일종 제가 볼 때는 아직 좀 부족한 점으로 보여지는데 아직 탄소 포집 시스템 설치 안 한다는 겁니다. 예. 탄소 포집 시스템 거는 가령 카타르에서도 지금 설비 확장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탄소 포집 기술 다 그 채택을 한다고 카타르가 공식적으로 계속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한 거 하니, 이 탄소 발자국이라는 것은 제품의 전 생애 주기를 걸쳐서 다 파악을 하고요. 그걸 기초로 이제 탄소세 부과 기초가 되기 때문에 가스의 생산, 액화, 운송 모든 과정에서 온실가스 배출 최소화하는 연구, 이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가스의 생산, 액화, 배달 모든 과정에서 그 온실가스 배출 최소화한다는 거는 딱 두 가지의 포인트 맞춰야 합니다. 하나는 메탄 슬립 극소화시키고 두 번째는 탄소 포집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매우 중요하다고 저는 보는데, 하여튼 저곳에는 아직은 이 탄소 포집은 적용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진짜 중요하게 보이는 거, 마지막 네 번째 특징, 저 지역 걸프 오브 멕시코 불청객이 뭡니까? 불청객, 허리케인입니다. 아주 악명 높잖아요. 그래서 해마다 이제 허리케인 오는 거는 분명한데 이게 어디로 올지 어디로 갈지 알 수가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언제나 이제 근심스럽습니다. 저 지역은. 그래서 여기에 대응하는 설계 기술을 채택을 했다는 건데, 알고 보면 간단한데 말이죠. 터미널 분리형이라는 겁니다. 즉 허리케인 경로가 대략 한 뭐 하루 이틀 뭐 2, 3일 이렇게 몇 시간 전 이렇게 정확하게 알려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허리케인이 저 지역을 지나갈 것 같으면 그러면 FLNG를 터미널에서 분리시켜 갖고 다른 곳으로 피난 가버린다는 겁니다. 그런 시스템으로 설계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허리케인은 맞설 수 없죠. 피하는 게 상책입니다. 최고 중에 최고입니다. 피하는 게. 그래서 이렇게 그 허리케인이 지나갈 것 같다 그러면은 부유식 설비를 다른 곳으로 피난 가도록 하는 그 기술, 그거는 가령 그 부근에 그 FPSO 원유 채굴해서 저장하고 하역시켜주는 설비 아닙니까? 부유식 해상 원유 채굴 저장 하역시설 FPSO, 여기에서는 거의 한 수십 년 전부터 적용되어 오던 기술인데 FLNG에서는 처음으로 이 블랙앤피치가 적용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핵심은 아마 무어링 시스템일 것 같은데, 이 무어링 시스템과 관련해서는 삼성중공업도 독자적으로 작년에 원사이드 스프레더라는 이 무어링 시스템 특허 출원한 게 있잖아요. 이게 결국 블랙앤피치가 지금 독자적으로 저 시스템을 갖고 있다는 말은
아마 그건 아닌 것 같아서 어떤 형태로든 삼성하고 블랙앤비치가 이렇게 잘 궁합이 맞는 거 아닌가, 깐부 파트너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이 가스터빈 기술, LNG 액화 기술, 무어링 기술, 요 전부 다 그 FLNG 운영하고 할 때 핵심 그 첨단 기술들인데 삼성중공업이 더 고도화시키고 또 독자적으로 개발하는 능력도 키우고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짐작을 하겠습니다. 여기서 삼성중공업 수주 가능성 높은 이유가 뭔가, 이제 사진 한번 보시면 그 위 해상 LNG 일종의 그 컴플렉스라고, 단지 거의 하나의 산업 단지라고 볼 수 있잖아요. 벌써 네 곳에다가 6개까지 아마 확장하겠다는 그런 의사가 보이는 것 같은데, 최초로 델핀이 장기 판매 계약 드디어 체결했다는 겁니다. 이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사갈 사람이 있어야지. 고객을 확보하는 게 제일 중요한데 1호 고객이 확보됐다는 겁니다. 그 계약 상대방이 바로 비톨 아메리카입니다. 비톨 아메리카. 비톨은 덴마크의 글로벌 에너지 판매업자입니다. 그래서 일종의 위에서 봤던 다운스트림입니다. 이 휴스턴에 있는 그 비톨 아메리카, 이게 비톨의 미국 자회사입니다. 계약 내용은 연간 한 50만 톤 정도를 일단 시작을 하는 것 같은데 15년 공급에서 수량 나왔고 기간 나왔고 가격은 헨리 허버 기준입니다. 그래서 헨리 허버는 스팟 가격입니다. 그래서 이걸 그대로 아마 적용하지는 않을 테고 헨리 허버를 기초로 해서 가격을 결정하는 그 나름대로 독자적인 계약 안에서의 공식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건 뭐 공개하지 않으니까 알 필요도 없고요. 공개하면 아는 거고 그런 것이 분명히 그런 게 있을 겁니다. 그래서 총 계약 금액은 대략 한 30억 불 규모로 계약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별도로 빅톨은 그 델핀에다가 지분 투자도 한다고 합니다. 지분 투자하는 건 확실하고 구체적인 그 투자 내용은 공개하지 않기로 서로 약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르면 25년 가을경, 늦어도 26년 배송된다니까 곧 발주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지금 그 삼성중공업이 저 FLNG 한 척 그 설계했다는데 규모가 350만 톤, 연간 350만 톤 규모라는데 이게 어느 정도인가? 금년 초에 모잠비크에 인도된 FLNG 코랄술이죠. 코랄술. 이것도 관련된 영상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이 코랄술 관련해서 그 이후에 쭉 그 뉴스 수시로 나오거든요. 이거 성공적으로 이 작동 계속되고 있어서 그 가스를, 그 코랄술은 해저에서 가스를 뽑아 올려야 되잖아요. 가스를 뽑아 올려서 거기서 액화시켜서 저장했다가 이제 배에 실어주는 건데, 성공적으로 가스가 뿜어져 나왔다는 겁니다. 최초로 저마식 같죠? 저마식. 가스 태우는 거 했다는 거죠. 성공했다는 겁니다. 그래갖고 정상적으로 원래 계획대로 이제 하반기부터 FLNG 팔기 시작한다, LNG 팔기 시작한다, 뭐 이런 건데 이제 돈이 들어오는 거죠. 저 용량이 340만 톤이니까 코랄술보다 약간 더 큰 규모이고요. 그래서 지금 코랄술은 이탈리아 에니가 운영 중이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그 지금 모잠비크 쪽이 그 해저에 완전히 그 가스가 노다지로 묻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황금가스인데 더 벌리려고 한 개 더 만든다는 겁니다. 그렇게 지금 한 개 더 만드는 거는 거의 정해진 거 아닌가 싶고요. 야, 이거 삼성중공업이 다시 하겠죠? 네? 삼성중공업 때문에 지금 앞으로 이제 돈 벌 일만 생겼는데 코랄술로, 그래서 뭐 특별한 일 없으면 삼성중공업한테 우선권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실 그래서 지금 코랄술이 정상적으로 잘 작동이 되고 있다. 그래서 애니가 옆에 하나 더 만들겠다. 이것도 사실은 상당한 호재입니다. 이거 보도된 지가 좀 됐습니다. 이것도. 그 다음에 세상에서 제일 큰 FLNG가 호주에 있는 프레루드 아닙니까? 프레루드. 이거는 규모가 530만 톤입니다. 크죠? 지금 걸프 오브 멕시코에 하는 게 350만 톤이니까 530만 톤. 근데 이거 지금 가스 풀려 갖고 장사 잘 하고 있었는데요. 지금 안 돌아가거든요. 그 이유는 노조가 파업했기 때문에 그 쉘에서 셧다운 해버렸다는 겁니다. 그렇고요. 하여튼 뭐 삼성 책임은 아니니까 그 기계는 잘 돌아가고 있으니까 그렇고
그 외 또 있습니다. 말레이시아는 그 대우가 만든 게 하나 있고요. 두 번째가 두아가 이제 삼성중공업이 만들었고 지금 잘 돈 벌어주고 있는 건데, 세 번째 FLNG 이 T가 규모가 270만 톤인데 이것도 지금 다 그 정상적으로 절차가 진행되어 가서 연말경에 그 발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이전에 이것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캐나다, 세다, 모잠비크, 미국 그 델핀 저 지역, 말레이시아 T가 이 전부 그 수주가 조만간 순차적으로 일어날 가능성 많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모잠비크가 아마 가장 늦을 가능성이 있죠. 지금 그 두 번째 거 만들려고 검토하고 있다니까. 그래서 미국의 델핀이 하는 저 지역은 1호 그 발주는 연말 하반기에 일어날 가능성이 높고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누가 저 수주를 받겠습니까? 저 전부 삼성중공업이 다 지금 직접 간접으로 다 관여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글로벌 FLNG 분야 압도적 1등이 삼성중공업이니까 삼성중공업이 수주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미국 델핀은 FLNG 해상 단지 컴플렉스입니다. 해상 단지. 그래서 4척짜리입니다. 4척짜리. 시리즈로 가는 겁니다. 시리즈로. 저거 전부 다 1,300만 톤이니까 저거 다 운영하기 위해서는 새로 필요한 가스 운반선도 대략 한 20척, 최소 20척입니다. 그래서 FLNG, LNGC 이거 전부 다 삼성중공업이 압도적인 글로벌 1등이라고 봐야죠. 앞으로 기대해 보겠습니다. Thanks for watching. See you next.